우리 논서수령에 강한 영어 홀릭 가맹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원장님들. 저는 영어 홀릭 부산에서 부산 일지사를 맡고 있는 이선우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앞에 Easy Holic Teach Right라고 다소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다소 이게 이해가 조금 살짝 안 되기도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제목을 한번 써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원장님에게 쉬운 수업으로 원장님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올리기 어떻게 수업을 쉽게 그리고 결과를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상담을 짧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일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제목을 정하게 되었고요. 쉽지만 탄탄한 수업, 학부모 상담까지 연결되는 교재의 힘을 오늘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고, 이건 써먹어 보고 싶다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최근 3개월간 나를 제일 지치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잘 되면 우리의 덕, 안 되면 원장님 탓. 이런 학부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한 그룹, 제각각 레벨. 내 몸은 하나인데 몸이 두 개, 세 개이고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다음, 배웠는데 안 배운 걸로 할게요. 신기하게 매일 리셋되어 오는 학생. 저만 이런 학생 있는 거 아니죠? 교재를 어려워하는 강사. 네, 할 말 많지만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어때요, 원장님들?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장님의 이게 다들 공감이 되는 고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수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때로는 프로 수발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게 우리 원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교육 사업에서의 힘듦, 그 핵심 공통점은 바로 수업, 그리고 상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진행이 되어야 내 사업이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원장님들이 오늘 여기에 계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로 영어올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업은 쉽고 결과는 강한 영어 올릭. 이 영어 올릭이 원장님의 수업이 바뀌면 학생이 변하고 학생이 변하면 상담도 쉬워집니다. 강사는 쉽고 아이는 스스로 하고 부모는 감탄하는 이게 바로 영어 홀릭 수업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원장을 편하게, 학생을 변하게 상담을 쉽게 만들어줄 영어 홀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발표 자료는 제가 학부모 설명회 때 실제 사용하는 자료이고요. 가맹원에서 요청을 하시면 본사에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맹 예정인 원장의 입장에서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홀릭은요,
영어 어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어 문장의 확장 순서는 동작의 순서와 일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어는 순서가 너무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게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영어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말로 그 귀신이 그 소녀를 보았다 라고 적혀 있고요. 5개의 문장의 순서를 바꿔 놓은, 단어의 순서를 바꿔 놓은 문장들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명사 뒤에 조사에 의해서 그 뜻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5개 전부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여기 옆에 보시면 영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귀신이 그 소녀를 보았다 하는 문장이 보이시는데요. 단어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보면 그 소녀가 귀신을 보는 전혀 다른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영어는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 영어 순서는 특별하고 복잡한 방식이 아닌 주인공, 동작, 대상, 이 순서로 이어지는 동작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영어 올릭의 첫 번째 수업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한국말과는 전혀 다른 어순 체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영어 문장이 길어질 때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문장이요. 어려운 단어는 전혀 있지 않아요. 문장이 조금 길어졌지요. 그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춤을 추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한 문장에 그녀가 죽다, 춤추다 이러한 단어로 인해서 어떤 문장이 탄생하느냐? 짜잔! 이런 해석이 탄생해 버립니다. 그녀가 춤이 죽여요. 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문장이 조금 길어졌을 때 너를 보면 원장님들, 저를 보고 지금 너무 졸리신 거 아니시죠? 지금 상황에서 혹시 어떤 학생이 떠오르며 지금 웃는 게 아닌 원장님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다 알고 있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를 알면 쉬워지겠죠. 영어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이 내용이 원장님께 영어 올릭의 수업 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대표님께 직접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나병철 대표님이시고요. 자, 우리 나병철 대표님, 과거의 사진인지 아니면 살짝 보정이 된 사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미남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 카메라를 혹시 끄고 계신가요? 켜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살짝 매칭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네, 농담이었고요. 우리 영어 올리기 강의에서 늘 듣는 친근한 목소리 대표님 강의로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의 짧은 내용인데 원장님들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가 문장이 자꾸 길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장을 바로 우리가 영어로 만들어 보면서 배워볼게요. 나는 그 남자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돌을 던졌다. 주인공이 나는, 동작은 던졌답니다. 여러분 던지다가 throw예요. throw. throw의 과거는 threw입니다. threw. 던졌다. 이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나는 던졌다. I threw. 자, 던진 대상이 뭡니까? 돌을 던졌죠. 돌. 영어로 stone입니다. stone. 자, 근데 stone만 쓰면 뜻이 없죠.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 어를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데, 간혹, 기왕 던지는 거, 왕창 던져서, 이번에 돌로 한번 묻어볼까요? 스톤스도 가능해요. 여기서 지금 돌을 몇 개 던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톤도 맞고 스톤스도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인공, 동작, 대상을 다 썼어요. 영어 끝났죠? I threw a stone. 다 끝났어요. 문장이 끝났는데 아직 더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남자에게 던졌대요. 그 남자, the man이죠. man. 그 남자, the man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름이 있는 이런 말을 명사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the man이라는 단어, 명사가 왔어요. 그럴 때 문장을 길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전치사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주인공 동작 대상 끝이 났는데 명사를 이어서 문장을 길게 쓰고 싶어요. 길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전치사로 그 명사를 이어주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전치사로 to를 한번 써볼게요. to는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돌을 던졌고요. 돌이 그 남자한테 이렇게 가요. 받아라 이렇게 던졌나 봅니다. 뭐 돌을 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at도 한번 써볼게요. at이라는 전치사는 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at의 느낌입니다. 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at이에요. 자, 내가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이 그 남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던졌을까요? 맞추려고 던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전치사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 문장의 그림이 달라지죠. 애를 쓰면 어떤 사람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그런 그림이 생깁니다. 자, 주인공 동작 대상 끝났어요. 명사를 이어서 문장을 길게 하고 싶으면 전치사로 이어서 문장을 길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부모님을 만나라고 말했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주인공이 나는 동작이 말했답니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그럴 때는 tell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여기는 과거, 말했다니까 told를 쓰면 됩니다. 자, I told. 자, 내가 말한 대상이 그녀예요. 대상일 때는 우리가 her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녀에게 말했어요. 자, 주인공, 동작, 대상. 끝이 났죠? 자, 근데 아직 더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의 부모님을 만나래요. 나의 부모님을 만나라고.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을 말해요? 만나라고 말해요? 만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만나는 걸 먼저 써야 됩니다. meet. 자, 만나는 대상은 나의 부모님이에요. My parents. 자, 지금 이 문장, 주인공 동작 대상 끝났는데 뭐가 왔어요? 동작이 왔죠? 뭐로 이어주면 될까요? 그래요. to로 이어주면 되겠죠? to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문장 끝난 거예요. I told her to meet my parents. 자, 이거를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설명해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자,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라서 오형식이에요. 자,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투부정사를 쓰려면 앞에 있는 동사가 유사 사역동사여야 돼요. 자, 요즘 이런 말 뭐 별로 쓰지도 않지만 유사 사역동사면 목적격 보호자리는 to를 써요. 자, 이런 동사가 뭐가 있냐면 want, tell, ask, get, advise, compel, cause, allow, order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영어에 도움이 되시나요? 이런 거 쓸데기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공 동작 대상 끝났는데 동작 왔어요. to로 이어주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나는 내 여동생이 그 남자를 만나는 걸 봤다. 주인공이 나는 동작은 보았답니다. 보았다. 보다가 C고요. 보았다는 과거입니다. saw를 쓰면 되겠죠. I saw. 대상은 내 여동생이야. My sister. 자, I saw my sister. 주인공, 동작, 대상, 영어가 끝이 났죠? 근데 더 쓰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 남자를 만나는 걸 봤대요. 그 남자 만나는 거요. meet. 그 남자, the 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장. 주인공 동작 대상 끝났는데 동작이 왔어요. 그럼 뭐 합니까? to를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해요. 왜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이 쏘는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면, 자, 이 자리는 to를 쓰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meet을 쓰거나 meeting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to. 아까 to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요. 이게 to죠. 자, 여기 있는 사람이요.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진짜 사람 맞아요.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가요. 자, 이 자리요. 이 자리. 앞으로 가야 될 자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죠. 얘가 가야 될 자리니까. 그죠? 미래죠. 미래죠. 맞죠? 그래서 to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미래의 느낌이 들어 있어요. 미래의 느낌. 자, 볼까요? to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I saw my sister. 내가 내 여동생을 봤어요. to meet. 미래에 만나는 걸 봤어요. 자,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만약 내가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미래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내가 보는 거랑 내 여동생이 그 남자를 만나는 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느낌을 가진 to를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meet을 쓰거나 meeting을 써요.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걸 만나는 중이다라는 동작을 강조하고 싶으면 ing를 써주면 되겠죠. 지금처럼 어떤 문법 규칙을 외워서 문장을 만들거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문장이 길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어떤 뭐 to든 전치사든 이런 것들이 가진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면 문장을 파악하기가 또는 문장을 만들고 내가 쓰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자, 나는 네가 어제 만난 사람을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주인공은 나는, 동작은 안다예요. 안다. k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know. 내가 아는 대상이 누굴까요? 네가 어제 만난 사람이요. 사람 person 이렇게 할까요? person. 자, 네가 어제 만난 정해진 사람일 때는 우리가 the를 앞에 써줍니다. I know the person. 자, 영어 끝났어요. 주인공 동작 대상 끝났죠? 네가 어제 만났다. You 네가 어제 만났다. 이거 문장이잖아요. 주인공 동작 만났다. met. meet의 과거입니다. 만나다의 과거가 met이죠. 자, 만났어요. 어제. yesterday. 자, 문장을 한번 보죠. I know the person. 주인공 동작 대상 나는데 그 뒤에 또 주인공 동작 대상, 주인공 동작 다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문장. 자, 주인공 동작 대상 끝났는데 뒤에 문장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that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that으로 이어주면 돼요. 이때 that을 폼나게 뭐 접속사라고도 부르고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도 막 부르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을 이어서 늘려줄 때는 that을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들. 영어 문장의 80%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단 몇 분의 강의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동안에 문장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 문법과 형식 이런 걸 먼저 가르쳤지만 원장님의 강의는 방향을 바꿔서 말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쓸 수 있어야 진짜 배운 것이라는 걸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 강의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영어 올리기 말하는 수업 방향의 핵심이자 대표님의 강의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본 문장은 주인공, 동작, 그 동작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영어 문장을 길게 쓰고 싶으면 명사를 더 길게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활용하고 동작을 더 길게 쓰고 싶으면 to를 사용하고 문장을 더 길게 쓰고 싶을 때에는 that으로 이어주는 방법으로 영어 문장을 길게 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시중 교재와 영어 홀릭 교재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중 교재에 기존 문법서, 영작서 이런 데서 채택하는 방식은요. 1형식, 2형식, 3, 4, 5형식 위주의 패턴식 드릴 학습 중점이라면 영어 올릭에서는 의미, 흐름 기반으로 문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시중 교재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문장을 구성한다기보다는 따라 쓰는 훈련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고, 우리 영어 홀릭은 아이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소중한 학생들에게 훈련만 시키겠습니까? 능력을 장착시키겠습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스피킹 동시 훈련이라고요. 우리 영어 홀릭에서 라이팅과 스피킹을 동시에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제가 저희 학생들의 하고 있는 모습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글을 보면서 영어가 술술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이 교재는요, 영어 홀릭 학습의 1개월, 2개월 차 정도에 시작할 수 있는 교재이고요. 이 친구도 역시 영어 홀릭을 1, 2개월 차에서 이 학습을 다 한 후에 한글 문장을 보면서 영어로 바로바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글 문장을 보시면요. 기본 문장과 조금 확장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 얼마나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I am a happy boy. The girls are angry. They are boy.
The book is in the house. He is a small boy. It is a big house. You are tired. They are on the book. The big book is in it. The house is big. 네, 여기 정도까지만 들어보시고요. 1, 2개월 차 정도의 학생도 너무나 유창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영어 2, 3개월 차 학생의 사용하는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진행형 비동사와 ing를 사용하는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In the house, the rabbits are walking on the road. A lion is reading a book. She is drawing a mouse on the road. 자, 목소리도 너무 귀엽죠? 3학년 친구인데 파닉스부터 시작하고 1년 정도 학습을 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교재로는 오케이 1이 나는 영어홀릭 교재의 학습은 4개월 차 친구의 모습이고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있는 부정문입니다. Her teacher is not coming. His cat is not on the table. The flower on the balls on the flower are not sleeping. The teachers are not with her. Read. The teachers are not with the girl. 네, 애쓰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친구 4개월 차 친구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영어홀릭 수업을 하고 있어서 13개월 차가 된 모습이고요. 한글을 보고 영어 문장이 나오도록 계속 그러한 뇌 구조를 만드는 활동이고요. 쓰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영어홀릭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자, 스피킹을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글을 쓰는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각을 문장으로 풀어내는 힘, 복잡한 문법 설명 없이 정확한 문장을 쓰는 아이들, 저희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이 친구 1월 14일에 신규생으로 레벨 테스트한 모습입니다. 점수를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맞춘 게 없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2, 3년 배우고 왔다고 하는 학생들의 흔한 레벨 테스트 결과입니다. 영어홀릭의 레벨 테스트는 학생의 수준과 학생의 약점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학부모님께 상담하고 피드백이 굉장히 용이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등록을 하고 8일 수업 후에 그때 마침 구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날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을 해 보았었는데요. 이 친구에게 핑크색 부분에 설날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국말로 적게 하고 그것을 영어로 바꾸어 쓰게 해 보았습니다. 기본 문장과 좀 더 확장된 문장을 사용을 한 모습이고, 8회 수업 후에 빵점에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친구인데 2월 28일에 성취도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책을 2권 정도 쓰고 나서 이 책이 끝나고 이 책에서 배운 문법 내용들을 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에 자기가 쓰고 싶은 문장들, 이 문법에 대한 내용을 다 넣어서 쓰게 해 보았습니다. 테스트의 일부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이 친구 문법에 대한 사항을 잘 적용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문장을 잘 만들어내 주었습니다.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빵점에서 이 정도 실력이 올라오는데 영어 홀릭 말고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친구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4학년 여학생이고요. 이 친구가 8월, 9월, 11월 진행될 때 오케이 1, 그 다음 브릿지 교재 2번 브릿지 교재 저희는 영어 홀릭에서 구성되어 있는 교재 흐름 그대로 배우고 있고요. 지금 여기 문법에 대한 사항들이 조그맣게 보이시죠? 아래에는 제가 직접 문법에 대한 사항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문법에 대한 사항들도 넣고 너가 쓸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봐 하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테스트 방식은 중등 서술형과도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초등 때 이미 중등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시켜 놓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친구의 글인데요. 3학년 이 친구의 글을 보시겠습니다. 5개월 차, 6개월 차, 또 10개월 차 올라갈수록 아이의 글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친구는 10개월 차가 되기 전에 이미 주어진 종이의 공간이 부족해서 종이 뒷면을 활용해서 빽빽이 적어내는 친구입니다. 원래 글쓰기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어 홀릭에서 자기가 영어 문장을 쓸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영어 글쓰기에 푹 빠져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또 10개월 차, 11개월 차, 13개월 차 될 때에도 즐겁게 영어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타이핑되어 있는 것과 그림들, 이것은 제가 아이들의 글을 이렇게 요 모양으로 전시를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저희 교실의 한 면에 이렇게 아이들의 글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의 글을 내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너희의 글을 좋아한다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편집해서 사진을 신문으로도 만들어가지고 벽에 전시를 해 놓는데요. 이러한 벽 전시를 한 것을 학부모 상담이나 어떤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보셨다면 등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게시판을 한 번이라도 보신 학부모님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다른 학원을 가보아도 이렇게 멋진 결과를 나오는 데가 없다는 것을 둘러보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수업이었고요. 이번에는 이벤트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많이 하는 원장인데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영어 홀릭을 하고 난 이후에 종이 한 장으로 이벤트가 끝나기 때문에 제 지갑을 지켜주는 고마운 영어 올리기였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 수업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진을 정해주고 아이들은 거기에 사진을 보고 자유롭게 글을 씁니다. 같은 사진이지만 아이의 글은 다 다르고요. 또 이렇게 사진을 다르게 넣어서 또 아이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설날 이벤트 수업이고요. 또 설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날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서 글을 쓰게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저는 저대로 편하고 사실 너무 편하거든요, 이런 수업은. 그리고 학생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학부모님들은 이런 결과를 보시고 굉장히 흡족해하는 행복한 이벤트 수업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는 이렇게 영어 홀릭을 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결과도 확실하게 수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영어 홀릭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원장님 대신 학생에게 말해주는 교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셨지만 대표님의 간결한 해설 강의를 학생들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모르면 또 다시 볼 수 있고, 언제든 제가 아닌 말해주는 다른 보조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헷갈릴 때나 언제든 필요할 때 그 해설 강의를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아이는 어려운 용어 없이 문장을 쓰는 힘을 장착하게 됩니다. 또 아까 보셨듯이 스피킹 훈련으로 우리 친구들의 발표력은 점점 상승이 되어 가고 있고, 홀릭 시스템만으로도 생각하고 글 쓰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수업이 쉬워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어 홀릭은 원장님 대신 학부모에게 말해주는 교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반복적 상담도 해야 되고,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꼭 서비스적으로라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수업 결과가 있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이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글들을 보면 학생들의 약점이 구조적으로 어디가 부족한지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또 아까처럼 아이가 실력이 상승이 되면은 학부모님도 원장님께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 상담이 아닌 한 번의 글이 충분한 설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상담이 쉬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친구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뭐더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드라이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영어 홀릭은 설명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기능은 몸에 익히는 것처럼 영어는 써보며 익히는 것. 그게 바로 영어 홀릭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오늘 영어 홀릭이 궁금해서 오셨듯이 영어 홀릭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또 영어 홀릭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더 놀라운 2부가 시작됩니다. 자, 제가 이 수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교재와 커리큘럼 그리고 실제 적용까지 설명해 주실 대구 이태영 원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연 리더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리더를 맡고 있는 이태연입니다. 제 오늘 설명에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사투리를 아주 맛깔나게 쓰는 두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선우 리더님께서 홀릭의 수업 모습, 그리고 아웃풋의 효과,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한 번 더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고 영어 홀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 앞에 있는 썸네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 설명과 함께 그런 영어 홀릭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화면에 보이시는 거,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지면서 영어가 완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을까? 저도 21년 차 원장입니다. 많은 영어 교재도 써봤고 프랜차이즈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단기간에 아이의 실력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영어 홀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영어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픈을 해볼까라고 하면서 어떤 교재가 또는 어떤 프랜차이즈,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라고 하시면서 정보를 취합하던 찰나에 저희 영어 홀릭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원장님들은 영어 논술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장문이 영어 실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신념 아래 우리 아이가 영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어 홀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첫 번째, 홀릭 교재와 학습 과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귀가 따갑도록 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물병이 세 가지 모양의 물병이 있죠. 그릇의 모양에 그 물병에 있는 물이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다 자유자재로 변하는 물처럼 우리 홀릭이 어떻게 그 변화를 가져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fit 홀릭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색깔이 예쁘죠? 오늘은요, 이 세 가지에서 첫 번째, 저희가 홀릭의 단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습입니다. 기초 문장 쓰기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완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왜 어떻게 기초 문장 쓰기가 완성이 될까? 짧게 설명을 뒷부분에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스토리 라이팅 과정에 영어 동화책 쓰기의 과정의 책이 있는 단계의 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창작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써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 인터넷이 조금 연결이 끊기면 한번 대화창이라든지 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네 가지 되게 예뻤죠? 네 가지 그 과정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정말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출시된 신간 교재입니다. 두 권이고요. 사실은 이 교재는 원래 없었던 교재인데 왜 이게 생겼냐면 난이도 때문에 시작하기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논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쓰기를 해야 되는 건데 OK 라이팅에서 접근하기 힘든 저학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문장 쓰기 완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문장을 쓰고 완성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 라이팅을 쓰기 이전에 아이들이 영어의 간단한 문장 어순이나 또는 품사 이런 개념들을 완성해서 기본적으로 주인공 동작 대상 또는 주인공 동작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을 짧지만 딱 아이들이 맞출 수 있게 쓸 수 있게 가르쳐주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학년의 아이들을 타깃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1년 동안 현장에서 써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탄탄하고 왠지 모르게 아이들이 실력이 점점 더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는 교재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저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메인 교재와 서브 교재 여러 가지 활용도로서 지금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스텝 홀릭 스텝이라는 게 저학년만 쓰는 것보다는 고학년도 쓸 수 있고요. 노베스인 중학생까지 쓸 수 있는 굉장히 매력 덩어리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OK 시리즈입니다. 제목에 OK가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목표 자체가 문장 확장 능력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문장을 아이들이 기초 문장을 앞에서 두 권에서 다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홀릭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게 이 OK 시리즈고요.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교재를 공부하면 영어 논술은 OK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브릿지라고 적혀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브릿지는요, OK를 하고 브릿지를 하고 OK를 하고 브릿지를 하는 그래서 OK 간에 복습과 예습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실력을 혹시나 놓쳐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채워나가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토리 라이팅에 있는 OK 시리즈와 브릿지 시리즈는요, 우리 홀릭을 하는 친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재 권수가 많지 않죠. 예를 했을 때 탄탄하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기본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17권 구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교재를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전체 개수가 17권이고요. 이 두 권까지 한다고 해도 19권이라서 커리를 완성하는데 단기간에 소요가 되고 그리고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혹시라도 내가 지금 뭔가를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또는 나의 커리로 하고 있을 때도 부담 없이 아이들과 사용을 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교재를 쓰면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스토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굉장히 뭔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의 발전 모습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앞에 선우 리더님께서도 그 과정을 보여줬지만 제가 조금 짧게 3장의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작년의 사진입니다. 작년 8월 달에 4학년의 친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공부방의 남학생입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친구가 글도 많이 쓰진 않습니다. 네, 첫 번째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딱 4줄을 적었어요. 그마저도 조금 틀렸죠. 그리고 한 달 조금 더 있어서 한 권의 책이 또 끝이 났습니다. 네, 이 정도를 적었습니다.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오답 없이 깔끔하게 잘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 권의 책이 더 끝이 났고 아이가 또 시험을 쳤습니다. 얼마나 잘 적었냐면요. 이렇게 잘 적었습니다. 틀린 것도 많지 않고 이 아이는 이제 이 한 장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만큼의 내용을 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8월 13일에서 원장님 10월 29일이면 정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닙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죠.
3개월 안에 아이가 이렇게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눈으로만 볼까요? 아이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어머님들의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친 이 4학년의 남학생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되게 오래 가르치고 문법을 진짜 많이 완성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라이팅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요, 오직 영어 홀릭 책 한 권만 학습을 하는 친구입니다. 원장님들, 전국에요, 어떠한 유명한 교재,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는 교재라도 문법 수업 한 번 없이 이렇게 영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아이가 탄탄하게 영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교재가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어 홀릭을 내가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거를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내가 감행하는 게 맞는가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눈앞에 보시는 이 세 장의 사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라인업입니다. 두 가지의 교재가 있습니다. 영문서라고 말하고 있는 저희 영어 문장 쓰기 설명서 스트럭처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영작이 되는 라이팅 홀릭 교재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 쓰기 설명서 이 교재는요, OK 교재 다음에 쓰는 교재고요. 앞에서 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문장 영작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보고 그 영작으로 아이들이 문법을 앞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고 앞에서도 물론 어순이 익혔지만 완전히 이게 문법과 어순이 체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 1, 2, 3의 과정의 문법들이 이 5권의 교재를 끝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17권 또는 19권의 교재로 아이들이 탄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팅 홀릭입니다. 목표 자체가 창작 글쓰기입니다. 창작 글쓰기라고 제가 글자를 적었지만 우리는 수행 평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 에피소드를 아이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을 되게 강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교재이고요. 오케이 라이팅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두 개의 교재는 비수준별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수준별로 또는 레벨별로 딱딱 맞춰서 순서대로 나가는 교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자 보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되게 이상한 멘트를 제목으로 적어놨죠. 그쵸?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단계 이외에도요. 지난달에 되게 좋은 교재가 하나 출시가 되었습니다. 문법 강화를 위해서 홀리 그래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페셜 코스고요. 문법 실력을 다지고 내신 대비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진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끈따끈한 교재가 출시가 되자마자 한 달 후에 또 다른 출시가 되는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더 어린 친구들, 홀릭 스텝이라고 되게 아까 2권이 저학년을 타겟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 파닉스가 끝이 나고 영어 논술을 당장 시작하고 싶은데 사실 영어 논술이라는 게 영작이잖아요. 아무리 쉬운 단계라고 하더라도 파닉스가 끝이 나고 영어 학습 개월 수가 짧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영어 논술 교재는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어린 아이들이 쉽게 영어 논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가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시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행하시는 원장님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훈련, 짧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향상이고요. 리딩 교재라고 하지만 이 교재는 시중에 팔 수 있는 그런 리딩과는 확실히 다른 교재라고 감히 상상하실 수는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가 다음 주에 바로 출시가 될 거고요. 지금 이 교재는 교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 원장님들을 위한 리딩북과 그래머 교재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빨리 가맹을 하시고 이 교재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 교재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머 교재는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중고등 내신 대비를 위한 교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 개정 내용. 일단 이제 올해 3월 달에 우리 아이들 교재가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중1들, 고1들 내신 대비하기 조금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혹시 이 교재 2022년 개정 내용은 원장님들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예전보다 조금 강화된 게 파닉스, 그죠? 파닉스, 그리고 쓰기, 그리고 말하기입니다. 원래 2015 개정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거기 에서 표현하기가 더 들어가서 쓰기가 되게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거나 영어로 또는 영어로 쓰기가 강화가 되었지만 그렇게 많이 좀 어렵게 하진 않아요. 근데 5, 6학년 되었을 때 확실히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현재도 똑같습니다. 수행평가 대비할 때 영어로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영어로 발표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현재 아이들이 뭐 다양한 디바이스나 스마트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만의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런 도움 없이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재가 홀릭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개정 교과가 개정 내용을 인해서 우리 입시가 급변하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속도가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원장님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흐름 자체가 교육 방향이 쓰기와 표현하기로 계속 바뀌고 있고 그게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지만 점점 아이들이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영어 말할 수 있게 바뀌는 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교재가 바로 영어 홀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픽 홀릭. 앞에 제가 물병을 잠깐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개별 수업의 방식으로 운영해 또는 그룹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해서 내가 프랜차이즈 교재로 탄탄하게 가고 있어. 아니야, 나는 내 개인 커리로 탄탄하게 가고 있어. 또는 수업의 형태, 그래, 학원의 형태도 있을 수 있죠. 나는 학원을 해요. 교습소를 하고 있어요. 1인 원장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장 직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강사분들을 채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원장님들이 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 더 가맹을 했을 때 이 수업에 어떻게 끼워서 내가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것이 혹시나 내가 홀릭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이게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홀릭이 수업이 굉장히 탄탄한 건 둘째치고 혼자서 수업을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님이 굉장히 인강을 잘 찍어 놓으셨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 교재를 보고 혼자서 할 수 있게 되게 잘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이든 개인이든 또는 그룹이든 개별이든 어떤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원장님들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릇 안에서 최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영어 홀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하는 거는 설명회에서는 아닌 것 같고 원장님들이 감행을 했을 때는 원장님들의 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하셨죠? 네. 교습소 공부방과 학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습소와 공부방은요, 가맹비가 160만 원이고요. 700세대 이하입니다. 700세대 이하. 그리고 매월 5건의 의무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5건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은 타입이 A, B 두 개의 타입이 있고요. 금액이 다른 게 보이시죠? 260만 원, 360만 원인데요. 이게 260만 원, 360만 원이 세대수, 주변에 있는 지역권의 세대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세대에 맞게 가져가시면 260만 원으로 가맹하시고 매월 10건의 의무 부수가 있고요. 360만 원 가맹비에는 3,000에서 3,500세대를 지역권으로 가져가시면서 매월 20건의 교재를 의무부수로 가져가셔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다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초도 물량이 나갑니다. 네, 이 부분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교재가 한 세트씩 나가고요. 저희 온라인 이용권 드리고요.
포스터, 현판, 이런 브로셔 이렇게 다 한 번에 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판도 되게 고급집니다, 원장님. 플라스틱 이렇게 조금 작고 이런 게 아니라 나무로 예쁜 거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할 건 아니라서 사실 제가 대본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잘라냈어요. 원장님들의 편안한 금요일 밤을 위해서. 그러나 홀릭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오른손, 왼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 눈에는 지금, 네, 엘리 원장님 감사해요. 제 눈에 엘리 원장님이 보이거든요. 화면에 감사합니다. 손을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네, 제 사투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과 제 말을 다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구글 폼을 다 작성을 하셨습니까, 원장님? 저희가 원장님들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것만큼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품권이 아니죠.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구글 폼을 쓰고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드리니까 혹시나 아직 못 쓰셨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리더님들 채팅방에 구글 폼 하나 올려주십시오. 영어 홀릭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 구글 폼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원장님들에게 시원한 아를 대접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본사 또는 홀릭의 리더님들이 연락을 드려서 원장님들이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구글 폼 신청하시고 스타벅스 상품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구글 폼이 됐고 전화 통화가 될 때 바로 상담을 하고 가맹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제가 금액이 얼마입니다. 몇 세대입니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원장님들의 소중한 지역권을 좀 지켜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년 사이에 수백 개의 가맹점이 전국에 늘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을 하더라도 죄송해요. 근처에 홀릭이 있습니다라고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 수십 명의 원장님들이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학원의 원장님들이 들어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한 순서에 맞게 내가 먼저 지역권을 선점을 하실 수가 있겠죠. 빠르게 지금 써주시고 빠르게 가맹 지역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절차 같은 거는 또 상담하면서 자세하게 원장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남들이 다 감사하다고 끝낼 때 저는 감사하다라는 말에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제일 처음에 있던 화면 기억하시나요? 영어 홀릭이라는 목표, 우리 아이 영어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영어 홀릭으로 올라갔을 때 정말 빠르고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 실력을 올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It's way, 빨간색이 약간 영어 홀릭의 시그니처 컬러 같은 거거든요.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그걸 보고 본사에서 또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릴 거고요.